서울 주유소 리터당 1,900원. 전국 평균도 1,800원대를 뚫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통업자를 엄단하겠다. 돈이 막이라지만 너무 심하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정부가 진짜 겨냥한 건 기름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를 압박하면 가격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은 따라 오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내려가도 기름값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지금 정부가 노리는 건 바로 이 비대칭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2026년 3월 6일 오전. 주유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름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오피넷 공식 집계 결과 서울 휘발유 평균이 1,9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보다 50원이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로 보면 무려 100원이 폭등한 겁니다. 전국 평균도 1,834원대를 돌파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경유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경유 가격이 1,83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유비가 오르면 트럭이 멈추고 트럭이 멈추면 밥상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체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발단은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소식 하나로 국제 유가가 10%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공급 차질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의 비축유는 201분이 넘습니다. 미 해군이 해협 인근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 심리입니다. 혹시 더 오르기 전에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 이 심리가 일부 주유소를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하루 만에 200원을 올린 주유소까지 나왔습니다.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였던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지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역별, 유류별 최고 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 50년 만에 상한제 부활 검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SNS에도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유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정부는 담합조사와 매점 매석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기름값 상승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전쟁과 공포와 심리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칼을 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유통업자를 겨냥했을까요? 기름값이 오른 건 중동 때문입니다. 그건 정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란을 압박하는 대신 국내 업자를 압박했을까요? 여기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오면 대중의 분노는 어딘가를 향해야 합니다. 그 분노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그 대상이 폭리업자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다. 이 서사 하나로 정부는 민생 보호자 이미지를 얻습니다. 실제로 담합을 제재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지율 방어라는 계산도 함께 작동합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다는 말은 막막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도덕한 업자들이 위기를 틈타 폭리를 취했다는 말은 분노를 만듭니다. 분노는 무력감보다 훨씬 강한 감정입니다. 대중은 분노할 때 결집합니다. 언론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 업자 엄단 헤드라인이 클릭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업자라는 서사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잇게 됩니다. 왜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 한 곳에 의존하는가? 이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게 진짜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단기 처방과 장기 과제 사이의 충돌입니다. 업자 압박은 당장 이번 주 기름값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중동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위기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오히려 더 중요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단기 처방에 집중하는 사이 장기 전환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매번 다시 해야 합니다. 희생양을 찾고 분노하고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그리고 잊는 겁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것과 뉴스가 숨기는 것. 두 개를 같이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잠깐 멈추고 이상한 점을 짚어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은 정상입니다. 비축유는 201분이 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아직 실제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폭등했습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닌데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답은 공포입니다. 곧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이 시장을 먼저 움직입니다. 일부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걸 본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넣자며 몰려듭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더 오릅니다. 더 오르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악순환입니다. 실제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상상이 진짜 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처방은 맞는 걸까요? 대통령은 무관용을 선언했습니다. 50년 만에 가격 상한제 부활도 검토 중입니다.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의 천장을 법으로 막는 겁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국제 유가는 오르는데 팔 수 있는 가격은 막혀 있습니다. 마진이 사라집니다. 버티지 못하는 주유소는 문을 닫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격 상한제가 부작용을 낳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강경카드를 꺼낸 건 효과보다 메시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편이다. 이 한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각 불균형도 짚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선 구원자입니다. 업계는 위기를 틈탄 탐욕스러운 악당입니다. 언론은 이 구도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장 주유소 사장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도 도매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 폭리였고 일부는 구조적 인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동 속에서 대중은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재기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넣자는 심리가 주유소 대기줄을 만듭니다. 이 줄이 다시 뉴스가 되고 뉴스가 다시 공포를 키웁니다. 정부도 언론도 대중도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흐려집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중동 하나의 에너지를 70% 의존하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싸움은 내년에도 재현됩니다. 나쁜 놈 잡기 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금의 기름값 폭등은 중동 전쟁이라는 실제 충격과 그것을 증폭시킨 심리적 공포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분명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포를 필터링하세요. 뉴스는 공포를 팔아 클릭을 삽니다. 지금 당장 오피넷 앱을 설치하세요. 내 주변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소비를 재편하세요. 당분간 운전 횟수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용하세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전체가 따라 오릅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지출을 중심으로 소비를 조이는 시기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대비하세요. 이번 위기는 끝나도 다음 위기는 옵니다. 에너지 절약 습관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되 실제로 이행되는지 감시하세요. 지지와 감시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세요. 나쁜 놈을 향한 분노는 자연스럽습니다. 그 카타르시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끝난 자리에서 본질을 다시 봐야 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뉴스의 앞면과 뒷면을 같이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